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기대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불투명한 미래에 낙담하고 있을 우리 취준생들을 위로하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리허설일 뿐 앞으로 펼쳐질 멋진 인생을 위해 맛깔나는 성공 취업 비법을 소개할 취업 필살기 일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불합격에 늪에 빠진 취준생들을 건져 올리는 시간입니다. 철저한 면접 컨설팅으로 취준생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특급 군단이 함께할 취업 필살기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회에서 고립된 그녀들이 부활을 꿈꿉니다. 경단녀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눈앞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가슴 뛰는 도전을 즐기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인생의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는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취업 필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든든한 조력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영입니다. 네, 아니 오늘은 아주 멋진 정장을 입고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역시. 오늘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직업, 직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그래요? 정장을 꼭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입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네. 말 나온 김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과 직무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일반 기업이 아니고요. 네. 바로 경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을 지켜주는 경찰. 채용 현황은 좀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뽑는 편인가요? 이번 하반기에 1,89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딱 원서 접수 기간인 것 같습니다.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 된다라고 하고요. 11일간 여러분들한테 그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마감 때에 급박해서 네. 하시는 그러니까요. 것보다는 한 2, 3일 전 아무리 늦어도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4시까지 아니고요.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네.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도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구급 경찰 공무원 순경이라고 하죠.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경찰하면 뭔가 체력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신체 조건도 혹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신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구한다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조건이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정말요? 체격에서부터 문신까지 각각의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속하는 건 아닌지에 그런 체크하는 방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신체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고 네. 경찰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필기시험이 사실- 좀 되게 까다롭잖아요. 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이 예.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한국사랑 영어가 필수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3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그다음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예.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이게 변경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정말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현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인데 경찰청에서 가안을 잡았습니다. 가장 큰 방향은 선택 과목이 없이 무조건 다 필수 5개 과목으로 간다. 예. 그 과목을 말씀드리면 영어, 한국사. 근데 이 두 가지는 검정제로 좀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헌법, 형사법, 경찰학.
이 세 가지 과목까지 합쳐서 필수 과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네. 지금 헌법 과목 같은 경우에 이걸 추가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에 일단 찬반이 좀 격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예. 네. 헌법 시험 같은 경우에 경찰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중에 인권 의식 고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걸 과연 헌법이 맞춰줄 수 있느냐의 어떤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인권 의식에 대한 가치관 또 오히려 면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찬반이 좀 격렬하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과목 개편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든 시험에는 사실 불가피하게 장수생 네, 그렇죠.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수생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좀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바뀐다고 하면 네.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좀, 하고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편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경우에 늘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공부 방법을 또 도입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빠른 합격을 기원하겠고요. 그런데 지금도 참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필수 과목 외에도 선택 과목 고르는 것도 일이겠어요. 네. 선택 과목을 좀 뭘로 고르는 게 유리합니까? 공시생들은 주로 세 가지 과목을 선택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경찰학 개론을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높은 조정 점수를 받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과목이다. 두 번째, 과목이 개편되더라도 이 부분은 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세 번째, 관련된 강의 자료 및 강의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오. 이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과목 선택하실 때 이 조건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들이 높은 조정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정 네. 점수라는 게 우리가 수능 볼 때 뭐 표준 점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수능을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어.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우리가 과목을 딱 보면은 어떤 동일한 척도에서 따지는 원점수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응시 인원, 그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 점수 등을 이용해서 조정 점수라고 하는 새로운 점수를 산출해서 성적에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일수록 그쵸. 조정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조금 더 그렇겠네요.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과목으로 살펴본 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필기 시험이고 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신체 조건도 살펴봤지만 체력 시험이라는 그렇죠. 게 존재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체력 검사는 크게 여러분들이 5가지 항목을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좌우 악력, 그다음에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총 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1점을 취득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사실 제 친구가 예. 이 9급 특채로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래요? 이 친구가 몇 살에 들어갔냐면 20대 후반이 아니라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에. 여자분이 어. 오, 들어갔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혼자서 준비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뭐 아카데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제 친구를 생각하시면서 그분도 했는데 나는 못할 소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냐면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요? 아무래도 체력이다 보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약물에 대한 그런 검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무작위로 응시생의 5%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핑 테스트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 접할 때 이제 뭐 경기 같은 걸 국제적으로 치를 때 뭐 그렇게는 들어봤는데 네. 경찰 시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뭔가 새삼 새롭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네. 그 체력 검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또 저는 이걸 보는 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청렴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 검사까지 통과하고 나면 네. 다음 과목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입니다. 적성 검사는 여러분들의 성격, 그 다음에 인재상, 그 다음에 경찰 윤리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항목인데 총 450문항을 130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적성 검사를 뭐 못 봤다고 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적성 검사의 자료는 여러분들의 면접 활용 자료로 면접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고요. 네. 주의하실 점이 이제 면접 답변과 여러분들이 이 적성 검사 결과가 약간 좀 상이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여러분들이 압박 면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생각나는
거짓으로 네. 꾸미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으로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적성 검사가 면접에 대한 어떤 자료가 된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 이후엔 당연히 면접이 이어지겠죠. 예. 면접은 이제 총 전체 전형으로 봤을 때는 4차 시험에 속하고요. 네.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단계 면접과 2단계 면접인데 1단계 면접은 집단 면접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2단계 면접은 혼자 들어가서 보는 개별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가 요소가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 지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초 역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단계 면접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물어볼 테니까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지성, 도덕성, 준법성이라고 하는 과목 네. 요거에 관련된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다양한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파악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네. 그 앞서 말씀하신 30대 중반에 네네네. 합격하신 네. 여성 그 친구분 네. 면접에서 혹시 어떤 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나요?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이 어떻게 합격할까를 좀 전략을 짜는 데 네. 있어서 제가 당신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신한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압박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젊은 친구들보다 체력도 좋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이전에 회사를 다녔었고 굳이 새롭게 직장을 처음으로 그 진입하는 친구들을 뽑지 않고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진짜 지원 동기의 진실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이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네.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왜 경찰이 되려고 하냐 네. 다시 물어보니까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 친구가 이제 외국어를 좀 제2외국어 같은 걸 좀 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외국 사건에 관련된 그 언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대요. 그래요? 네,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이렇게 발휘함으로써 내가 우리 국가 사회에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네. 그리고 또 이 친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좀 그렇군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경찰 조직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재취업시키는 걸 경찰에서 먼저 한다?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풀어나가고자 했고요. 대단하시다. 그 부분이 공략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흐름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네. 진심이 담긴 네, 어떤 맞습니다. 동기에 대한 네. 확고한 의견 피력도 중요했던 네. 것 같은데 혹시 늦은 나이에 이제 도전을 경찰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이 합격 사례를 참고하면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형을 살펴보고 있는데 궁금해지는 게 혹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같은 것들도 가산점 있을까요? 예, 가산점 자격증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자격증 같은데요. 학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보 처리, 그다음에 전자통신 외국어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9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보 처리 쪽에서는 뭐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2점을 좀 많이 받으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전공자만 딸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따시게 된다면 아마 4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고 익선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5점인데 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거의 자격증 점수로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전략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그런가요? 내가 여기에 있진 않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증을 획득해서 다른 분들과의 자격증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이건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갖고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방어적 개념으로 개념이구나. 예.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일까를 먼저 빨리 고민하셔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있다면서요? 네, 서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신원 진술서, 그다음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른 분들의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가장 많은 질문거리가 나오는 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많은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네. 개인신용정보서, 뭐 신원확인조회서 등 관련된 서류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예. 누락되지 않게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략 짜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조금 합격권이 낮은 곳으로 가려고 주소를 좀 옮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최초에 임용된 지역에서 다른 지방 쪽으로 가려고 하면 네. 10년간 전보가 제한된다라고 해요. 10년간이나요.
거의 우리 아파트 하나 사면 이 전매지 안 되는 것처럼 아. 전략적으로 좀 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고지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시험 치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네.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면 근데 이건 되겠습니까? 비단전 경찰에서만 활용 그거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다른 네. 직렬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경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공무원 전체로 봤을 때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좀 관심이 뜨거워졌나요? 이게 또 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제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갑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 IMF가. 갑자기 나이를 이렇게 공개하시는 겁니까? 네. 1997년도 때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네. 제 기억에도 그때 예전에 사실 공무원,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선생님 이거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오.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와, 이제는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것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1997년도에 이런 열풍이 좀 불었고요. 또 예. 정말 공교롭게 한 10년 후 2008년도에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터졌죠. 예.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야, 이게 직장의 안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졌고요. 또 비용도 저렴하고 학습하기 쉬운 우리 이제 인터넷 환경이 보급되면서 인강을 통해서 기존의 다른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이런 공무원에 대한 니즈, 수요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네.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제 시험을 붙잡고 있는 장수생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블랙홀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한 번 준비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올해 국가직 9급에 응시한 19만 5,322명 가운데 공무원증을 목에 건 공시생은 고작 4,987명이라고 합니다. 아유, 합격률이 네. 그렇구나.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만 명은 낙방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뭐 아주 많은 점수 차이가 아니고 그렇죠. 뭐 1점, 0.1점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나 이제 붙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해보고 싶고 또 그 중에는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아마 개개인마다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네, 좀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그러니까 그만두는 분들은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예. 나는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하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빨리 빠져나가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0.01점 차이 하면 내가 한 문제만 제대로 맞았으면 될 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시 블랙홀에 빠진 청년들이 약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만 20살부터 29살까지 우리나라 청년 인구 중에 6.8%가 공시족이다.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 봤더니 10명 중에 3명이 공시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 7월 한 중순 정도면 이게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직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일반 행정 직렬에 같은 경우에는 9급 시험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과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금 학원에 문의가 또 가장 많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고민하는 게 이 시험을 계속 1년 더 할 거냐 아니면 접고 다른 일 할 거냐 네. 이런 고민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접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고 해도 이제까지 공부만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고민도 생길 것 같고 물론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정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거 되는 것 자체도 되게 많이 힘들고요. 또 공무원 대비 요즘 또 많이 뽑는 쪽이 바로 공기업 쪽이죠. 예. 네, 그래서 공무원도 우리가 한 2, 3년 본단 말이죠.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길게 봤을 때는 2년까지만 준비를 하게 되면 네.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공무원 쪽으로 가는 분들이 이제 일반 취업 쪽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량진 청년 일자리 센터가 올해 4월에 개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관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 건가요? 아, 예. 진로 전환을 원하는 공시생들을 위한 맞춤 사업이 이 센터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이름이 웰센터라고 얘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직무 경험을 새롭게 배우는 센터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고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전환, 희망 공시생들의 진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기업에 필요한 경험, 스펙 준비가 없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공부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취업 전환 희망 공시생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잠시 방황하고 있는 전직 공시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센터네요. 네. 취업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도와주나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1대1 심리 예. 상담하고요. 직업 적성 검사, 그다음에 직무 능력 검사 등을 진행하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당신은 어느 쪽에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예. 이런 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이 제공되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 동작 후 직업훈련 교육,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짜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가 있었나요? 예, 성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올해 4월에 센터가 개관했는데 2개월 반 동안 3명이 취업 전환하는 희망 공시생들이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명밖에 안 되는데 적은 거 아닙니까라고 하겠지만 사실 요즘 취업의 트렌드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사실 공부만 하셨잖아요. 네. 스토리가 사실 많지 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3명이나 됐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교육 그렇네요.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이 좀 검증됐다라고 보고 너무 잘 있고요. 됐다. 네. 올해 10월까지 취업 성공 사례 30건을 만드는 게 이 센터의 목표라고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아니 성과만 봐도 느껴지지만 학생들의 반응도 좀 좋겠어요. 그렇죠.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약 100명 정도 된다라고 오, 얘기합니다. 그렇구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았을 우리 공시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들어보니까 휴식 공간도 네. 마련돼 있다고 하죠. 네. 제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주 여기에서 취업 교육을 하러 갑니다. 제가 한번 아, 경험을 그러세요? 해보고 생생한 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그러니까 후기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생, 취준생들을 위한 정책이 늘어나서 취업 준비가 즐거운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좀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경찰에 네. 필요한 역량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네. 자기소개서 항목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역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항목으로 네. 저희가 준비를 해볼 텐데 일단 준비해 첫 번째 주시다고요?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안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네. 오늘은 총 6가지 항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자신의 가정 환경 및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3번도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니까 같이 볼게요. 3번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이 본인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술하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하면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1번과 3번이 조금 겹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만약에 겹친다고 한다면 저는 1번에다가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신조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공직입니다. 공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어린 시절부터 습득을 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했었다라고 기본적인 가치관과 생활 신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으로 갈게요.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인데 네. 저는 이걸 적기보다는 내가 왜 경찰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경찰 직무 지원 동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찰에 관련된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그런 네. 부분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전공인데 내가 왜 경찰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례가 있다면 그걸 먼저 제시해 주시고 나는 그래서 이런 경찰이 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지원 동기로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번 갈게요. 2번이 이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보완 발전시켜야 될 단점에 대해서 기술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장점과 단점이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상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2번에다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약하지만 약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완해서 이 부분은 내가 더욱더 지금은 약하지만 네. 나중에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으로서 좀 기술해 주셔라. 그다음 4번부터 6번까지 넘어갈게요. 네. 4번 같은 경우 인생에서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혹은 좌절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자신의 감정과 노력을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겪었던 위기,
적지 마세요. 관심 없습니다. 아, 뭘 그래요? 적어줘야 되냐?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네. 진짜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 전략적으로 이 글을 볼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파악하십시오. 경찰이요? 많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끈질기게 가지고 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 결국에 해결까지 했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이런 나의 그러네요. 근성이나 끈기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적어주시되 네.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했던 얘기보단 밖에서 밖에서 아.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했던 사례를 통해서 네. 평가자의 관심을 좀 잡아주시고요. 어찌됐건 이건 면접 때 나올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액션,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극복 과정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번째,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 나오면 여러분들 또 학교 내에서 그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조직 생활이죠. 직장 생활이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같이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한다. 난 사람들과 같이 팀워크를 발휘하기 어떻게 할 수 있다 등의 사회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찾아주시고 네.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6번,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포부와 각오. 포부와 각오는 여러분들 뻔할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나쁜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어떤 경찰이 되고 싶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경찰 등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초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네. 이것을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의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런 구성으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조금 더 전략적이고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질문 받으셨을 때 대답 잘하실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요. 저희가 청해 들어봤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2부에 또 이제 실제로 경찰을 꿈꾸고 네. 있는 우리 네. 취준생을 만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취준생의 이력을 좀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학력을 보시면 전공을 볼게요. 전공을 봤더니 경찰 법학과, 그다음에 무역학과. 네. 그래서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쪽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마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러게요. 또 전공 학점도 보니까 4.0으로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요.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기초적인 역량, 성실성 이런 거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격증으로 넘어갈까요? 자격증을 봤더니 컴퓨터 활용 능력 이게 이제 가산점 2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도 2단 무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역시 가산점 2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뭐 워드 프로세서 정보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활동으로 보시면 봉사단, 그다음에 방송국의 실무국장, 생활관의 자치위원회, 네. 거무의 총무, 방송국 국원, 그다음에 법학연구의 학술부장인데 사실 그래서 봤을 때 경찰 쪽에 있어서의 관심도 있는 분이지만 방송국에 있어서의 그러니까요. 활동을 좀 많이 저도 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런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뭐 개인적인 그런 네. 부분들. 근데 어찌됐건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쪽에 강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막간 팁을 또 주셨네요. 예. 아.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강점으로서 어필하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력서의 주인공과 오늘 2부에서 면접을 진행해 볼 예정이고 이분 말고도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실 경찰 공무원 쪽에 있어서 면접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기보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기 시험이겠죠. 근데 저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필기 시험은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가장 이제 회사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부지런한데 약간 머리가 나쁜 사람,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은 각각의 과목마다 전략이 있습니다. 예. 빨리 전략을 습득하셔서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필기 시험 꼭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네. 끈기 있게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투데이 잡스 1부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시 후에는 모의 면접 순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핵심만을 모아서 전달하는 취업 필살기. 오늘은 경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준생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취업 필살기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모의 면접 순서 어떤 취준생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어머머 대박!
채용이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름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산사태, 침수, 건물 파손, 정전 등의 사고로 이어져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습 침수 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가로등 주변, 공사장 등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중호우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취준생을 합격생으로 만들어주는 시간, 취업계 미다스의 소진, 취업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는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의 가능성을 100%의 합격,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2부 시작합니다. 네, 1부 함께하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는 권병희 컨설턴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쌤은 취업 필살기에는 이제 처음으로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일단 소감과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것들도 있고 그전에 했던 프로그램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학생들과 또 예. 시청자들과 만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현직에서 이렇게 면접관을 하고 또 서류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것들은 사실은 이 취업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답들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충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취준생분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을 꿈꾸고 있는 학생 이노혜연입니다. 네, 참여 소감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방송도 처음이고 면접도 처음이라서 지금 엄청나게 떨고 있는데 귀여워요. 네. 네, 열심히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현 씨, 저희 방송을 좀 보셨어요? 네. 보니까 좀 어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여기 앉아있던 이제 저보다 전에 나왔던 참가자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워 할까봐 네.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물론 경찰 쪽에 있어서 진짜 면접은 조금 더 딱딱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똑같은 그런 환경을 구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노현 씨가 갖고 있는 면접에 대한 역량을 점검하고자 하니까 만약에 좀 편하게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SOS를 하시면 저희가 또 답변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이노현 씨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일하고 싶은 이노현입니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하기 위해서 무역학을 복수 전공하는 등 경제적 지식을 쌓아서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학과 무역학 모두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봉사단을 하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성실함과 소통 능력 역시 길러왔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경찰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할 때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지능범죄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경제 과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회와 경제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제 경찰을 꿈꾸던 와중에 지능범죄 수사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관련된 쪽은 제가 공과대학 쪽이 아니라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 밖에 무역학 등의 경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복수 전공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에서 이제 무역학을 복수 전공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이제 지능범죄수사과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 중에서 이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일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접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역학의 경우 조금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학과라고 생각을 하면 무역 실무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영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관세나 물류 그리고 통상 등의 여러 가지 분야를 배웁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일하다 보면은 사기나 보험 등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해상보험 등의 과목을 들음으로써 이 같은 부족한 경제 지식을 조금이나마 채우고자 무역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국제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고 관세법들도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할 때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무역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수 전공이고 처음이고 모르는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 있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현 씨는 근데 지금 뭐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노현 씨가 답변하는 걸 봤을 때 그럼 꼭 굳이 경찰을 해야 될까? 저는 그냥 무역회사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기업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왜 우리 노현 씨는 경찰이 되려고 하셨는지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과 연계시킨 경찰 직무, 이 선택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동생이 불장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때문에 좀 집이 크게 불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동생을 데리고 조금 도망쳤는데 그게 좀 이제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너 덕분에 이제 동생이랑 너랑 둘 다 무사할 수 있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데 조금 동기부여가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방관과 경찰관 모두 저를 구해주셨지만 그 앞에 상황과 뒤에 이제 저희 집이 불에 타고 후에 후속 조치를 되게 경찰관 분께서 잘해주셨어요. 엄마한테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경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오케이를 해주셨나 아니면 좀 여자가 하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라는 어떤 걱정이 좀 많으셨나요? 엄마는 조금 지지하는 편인데 아빠가 치고가 작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곰도 운동하는 것도 보고 평소에 체력 관리하는 거 보면서 얘는 그래도 너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싶으신지 이제는 많이 지지해 주십니다. 검도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말까지 3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무도 자격증 하나 있어야 되겠다. 네. 그중에 검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운동을 처음 배워보는 거였는데 검도가 이제 보호 장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유도나 합기도나 태권도처럼 직접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운동이 이렇게 다른 운동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몸이 아무래도 처음 운동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안전을 택하기 위해서 검도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력을 잠깐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정치인급의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엄청난 것들을 하셨어요. 대학을 다니시는 동안. 방송국에도 대학 있으시고 뭐 등등등.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활동이 뭐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삶의 지혜나 혹은 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4년 동안 제가 많은 활동을 하긴 했는데 방송국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수습구간부터 실무국장을 달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국 활동을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수습구간 때는 방송을 배우고 기술부장 때는 이제 행사 기술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도 했었고 부국장을 달고 나서는 행사 무대 MC까지 제가 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행사들과 많이 남는 일들이 있었고 방송국을 하면서 이제 다른 학교 부서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 그리고 방송을 꾸준히 하는 성실함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걸 보니까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셨어요. 방송국 안에서도. 네. 회사 안에 들어가면 마치 처음엔 신입인데 점점 올라가면서 높은 직급의 역량을 요구하는 것들처럼 좀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역할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셨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습 때는 아무래도 아직 1학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송을 실수 없이 해내고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수습구간을 마쳤고요. 기술부장일 때는 행사 기술의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안 하고 이제 밑에 수습구간 친구들과 같은 동기들 그리고 실무국장님의 말을 따라서 무사히 행사를 끝내겠다는 책임감을 위주로 두었고 부국장 때는 MC 역할을 맡았었는데 MC 역할은 처음이어라서 조금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조금 그 관객분들과의 이렇게 마주보는 컨택? 그런 걸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국장을 했을 때는 학교 부서들과 소통을 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행사 하나를 진행하는데도 뭐 관리과, 예산과 등등등 많은 부서들과 협력을 요했는데 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이제 방송국에서 조금 양보해야 할 것들은 양보하고 얻어내야 될 것들은 얻어내는 걸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현 씨 지금 같은 과에 같은 전공을 듣고 있는 그 친구들이 몇 명이죠? 저희 학번 동기는 약 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경찰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죠? 엄청 많을 것이라고 엄청 많죠.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경험적인 부분도 저는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현 씨를 뽑아야 되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난 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복수 전공한 게 조금 제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금 사기라든지 경제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무역학 복수 전공을 하면서 경영도 경제도 뭐 물류 쪽도 다양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메리트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그 대림동 여경 사건 기사를 되게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 같이 일했던 남자 경찰분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 자신의 동료가 여자라서 부끄러웠던 적은 없다. 이렇게 신입 경찰이라서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여경이라는 직장이 이렇게 생각되는구나라고 배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지능범죄 쪽에 있어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뭐 버닝썬처럼 조금 사건이 큰 이슈들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협력을 요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식적인 면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자질, 태도도 좋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실함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의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데 한 번도 자신 있게 펑크 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국 얘기 빼고 다른 사례 없을까요? 성실함,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개근상 탔던 거,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수업을 안 빠지려고 했던 제 학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빠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성실함도 없는 친구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저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실 거예요. 이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인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그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험을 담아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비슷한 경험이 없다면 본인의 의견만 담아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공무원이고 이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사익을 챙겨야 하고 제가 이제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물론 그거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익과 사익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경찰로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진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경험은 이것도 방송국 일에서 조금 나온 건데 경험한 건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가요제 예선 때 떨어진 참가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따로 무대비를 드릴 테니까 무대를 이제 서게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방송국의 공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제 사익을 챙기게 되는 거니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노현 씨, 시민의 기준으로 일반 시민의 기준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조금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범죄자를 잡아서 그 동네의 안전성을 조금 높인다든지 근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면은 불신검문 등 조금 이렇게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양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불신검문 할 때 이제 제가 불신검문을 예로 들었을 때 불신검문을 할 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쁜데 이제 붙잡고 물어보는 거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상황 설명을 조금 잘 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가 있죠. 그리고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중치를 어디다 둔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겠지만 본인 기준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다시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피해자의 인권 역시 무시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일단 아직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피의자의 인권 역시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경찰서에서 하는 이렇게 인권 관련한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주치자의 역할로 나와서 경찰관분이 주치자라고 생각하고 제 친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이 침해된다면 이런 요소를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피의자의 인권 역시 생각해야 되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경찰은 이렇듯이 피해자와 피의자 인권 둘 다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들의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을 배우셨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히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 분께서 이제 말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자꾸 주치자 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잡히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팔을 이렇게 뒤로 꺾으면서 수갑을 채울 때의 그때 그리고 경찰차에 태울 때 경찰차에서 경찰서 안에 있는 그 이렇게 신문이라고 해야 되나 대기하는 그 부분 그 과정까지 인권을 침해당한 부분이 없는지 지켜보는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혹시 미란다 원칙 고지 네.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상황에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고지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가지가 있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네네. 있고 그 체포 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네. 변명할 수 있는 게 미란다 고지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전공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 사실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알려주는 내용은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매우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친근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호를 해주고 이제 긴장을 풀어준다면 조금 사건 해결에도 수월하고 피의자 인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인권 역시 생각한다면 조금 경찰관에 대해서 친근함으로 그 보호를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노연 씨 미래 경찰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공직관이 좀 무엇인지 소개해주고 면접 마치겠습니다. 제 공직관은 아무래도 청렴인 것 같습니다. 청렴이 뭐 물질적인 탐욕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공직자의 길로 맞게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을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렴한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항상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고 그런 경험을 발미 삼아 경찰이 된다면 청렴한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보니까 처음에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좀 약간 긴장하시나 싶었는데 약간 강단 있게 말하는 게 네, 아니 되게 내면이 똘똘 강인함이 있다. 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과 잘 소통하는 그런 경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좀 컨설팅을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실 전 밖에서 이제 같이 대기하면서 봤는데 너무 떨어서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MC를 보셨던 전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라이브가 되니까 바로 실력을 보이셔서 사실은 맞아요. 고승체적이에요. 뭐 태도적인 측면이나 뭐 언행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사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어필이 된 것 같다, 혹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지능범죄수사과 그리고 이제 무역학과의 이 연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면접을 볼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면접관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면접을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혼자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도 저희가 그렇구나 이러고 수긍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빠른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제시가 되었던 것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잘 납득이 되어지는 말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언행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무역학과에서 경영이나 경제, 뭐 물류,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력서나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좀 보자면 그런 직접적인 사례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제가 배웠던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어필하셨다면 물론 충분히 잘하셨겠지만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제 되게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서 그렇죠. 사실은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이분은 사실은 역할에 맞게 본인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서 빠르게 파악이 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때 일을 잘해서 승진을 시켰는데 승진했을 때 일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들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대외 교류 활동들을 할 때 제가 좀 시간이 있었다면 그 대외 교류 활동에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 해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마 이 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감정적으로 약간 몰입되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표정도 달라지고 했던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재합하는 과정에 대해 이제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직접적으로 배웠던 부분에서 재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배웠는가를 제가 묻지 않아도 미리 좀 선점해서 대답을 해주셨다면 정말 착실하게 면접을 잘 보시고 면접자가 기대하는 어떤 요구사항들도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미란다 고지를 이야기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인권 고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친근함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미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친근함만 가지고 분명히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현 씨, 오늘 면접 컨셉은 뭐였어요? 잘하자. 잘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같이 대기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떠는 분이시구나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혹시나 공백이 있게 되면 네.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희를 제대로 네. 역시 방송국을 하신 분들은 참 연기도 잘하세요. 아무튼 저도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똘똘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다음 플러스 야무짐, 플러스 밝음. 그다음에 제가 막 써놓은 게 말 되게 잘함. 그래서 저도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노현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살을 붙일 수 있는 지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 가지식으로 먼저 딱 나와준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완한다면 이 평가자가 나한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것까지 얘기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너를 왜 뽑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답변들을 다 잘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러면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라고 뭔가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의외로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 김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지능범죄로 가기 때문에 이런 복수 전공했던 그거는 사실 만들었다는 준비했다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좀 약간 얘기를 했다라고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례를 조금 더 만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전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해요. 첫 번째 저는 남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도 성실이었죠. 그럼 성실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는 평범해도 돼요. 대신에 그 소재가 그냥 출석했다, 빠지지 않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또 계속 나오는 사례가 방송국이요. 다른 사례 있잖아요. 네, 다른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도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면접 질문을 받으실 때 야, 이미지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는 안 좋은 거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제언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3가지를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욕심으로 잘하시지만 첫 번째는 컨셉을 좀 잡고 가십시오. 나는 어떤 경찰? 난 지능 범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경찰이 되겠다. 여성으로서 성차별적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경찰이 아니라 직무 역량으로서 평가받는 경찰이 되겠다라고 하는 똘똘함으로 승부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질문을 다 던져도 대답을 다 쳐내시는 굉장히 면접을 잘 보시는 분이니까 압박 면접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야 이거 성실 아니잖아. 뻔한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욱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요. 마지막 3번째는 사례를 조금 더 만들고 면접장 가시면 물론 지금도 잘 보시지만 더욱더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조언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일단 면접 어떠셨어요? 너무 떨리고 생각했던 질문이랑 조금 다르게 나온 부분도 있어서 대답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좀 네. 생각했던 거랑 달랐다고 느꼈어요? 컨셉? 오, 그래요? 아니면 이제 또 그때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질문도 혹시 있을까요? 그 성실함을 어필했던 그 경험을 조금 더 다른 경험도 많은데 그거를 써먹을 걸 했습니다. 네, 무엇을 고를 것 같아요? 저는 학과 동아리인 법학연구회에서 네. 이제 토론했던 그 사회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주제를 미리미리 정리하고 미리미리 공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성실함을 조금 더 어필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아쉽네요. 그렇군요. 이 답변 어떨까요, 두 분? 좋습니다. 뭔들 안 좋겠습니까?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굉장히 잘하시고 잘하시고. 방송도 처음이고 네. 이런 모의 면접이라는 딱딱한 상황도 처음이었을 텐데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민활하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두 분 컨설턴트님께 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네. 것들 취업에 관해서 좀 방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기회 드릴게요. 면접 볼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저처럼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못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따로 있는 건가요? 파악할 수 있는 눈. 그 많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결국에 평가자가 묻는 거는 전 3가지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이고요. 세 번째는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성격,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자가 협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 그 범주 내에 생각하셔서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니까 내가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니? 갔을 때 이제 개인적인 것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기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다. 이 질문은 뭘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하시면 거의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닝 하시면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밖에서 대기하면서 실제 면접장에서도 대기를 하죠. 근데 너무 걱정하시고 들어오시는 거.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 한순간에 확 바뀌었다가 확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정신병적인 측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긴장하고 걱정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 감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자신감 있었던 순간들이나 내가 자신 있게 뭔가 했던 것들을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들어오시게 되면 훨씬 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대되는 행동, 기대되는 가치관, 기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떨지 말아야지, 말을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준비한 것들을 충실하게 잘 얘기하자. 저는 이게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제언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뭐냐면은 그렇죠. 저는 아까 제가 질문 사항 속에 나왔는데 노현 씨는 경찰을 지원하실 거죠? 네. 계속 하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 경찰도 물론 잘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일반 경영 지원 직군이나 이런 쪽을 가셔도 제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주는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합격 확률이 낮은 그런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잘 안 돼. 그러면 저는 다른 기업 쪽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열린 사고로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언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 노현 학생과 경찰
예비 면접,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취준생과 어떤 모의 면접을 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안정영, 권병희 컨설턴트님 그리고 이노연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단녀들을 위한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어떡해. 파견제나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고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우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채용 알림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NO, 경력 부활 YES,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광성식품에서 영업기획 관리 및 지원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에 무관한 채용권이고요. 급여는 연 2,32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EL 엔터프라이즈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삼성 정밀공원에서 영업기획 관리 및 지원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월 180만 원이고요.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광명 잉크 제조에서 도료 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하는데요. 초대졸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건이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고 합니다. 또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고 성별 임금 격차는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기만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잠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막았던 자괴물을 벗어던지고 날개를 달아줄 코너, 날개를 단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이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지수 씨한테 전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우리 3부 코너 항상 함께하고 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저녁에 또 방송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영양제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각종 영양제들을 많이 챙겨서 먹고 있는데 한 주먹 드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한 주먹이라네요. 정말 한 주먹을 먹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막 두세 알씩 먹는 약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알을 먹긴 하는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중에서 두 또 MC분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딱 이 영양제. 뭐 예를 들면 뭐 비타민 C다 이런 거 있다면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을 추천을 해드리고 루테인이요? 싶은데요. 제가 시력에 굉장히 민감해서 시력 관리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루테인이 시력을 도움에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들었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루테인을 꼭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비타민 같은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루테인이 나와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의 건조함도 많이 사라지고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시력도 좋아서 이렇게 제 피부에 있는 잡티 같은 것도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내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석탄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는 더욱더 재촉되고 있고요. 인간의 각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환경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해결 방법의 시작은 에너지 절약이란 것은 잘 알지만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주목받는 직업이 있는데요. 오늘의 직업은 바로 가정 에코 컨설턴트라는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도 이제 뉴스를 하고 방송을 하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걸 많이 보고 또 안타깝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이거 꼭 필요한 직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가정 내 에너지 절약을 이끌 가정 에코 컨설턴트는요. 가사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가정 내 에너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주부들에게 특히나 더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일을 하면서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또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일에 일조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직업, 하는 주요 업무는 어떤 겁니까?
네, 먼저 가정 에코 컨설턴트는 가정을 방문해서 전기나 가스 그리고 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요. 사람들을 에너지 지킴이로서 이끄는 멘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등 교체 제한 등 사소한 것부터 수돗물 절약 방법 안내,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에너지 추천,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안내,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물 절감과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법을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들은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에너지 진단을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이제 에코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어떤 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2019년 9월에 도입된 에코 마일리지 제도는요, 에코와 마일리지의 합성으로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역 난방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 중에서 2가지 이상 항목에서 직전 2년 대비 6개월간 일정 비율 이상을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5년 6월 사용량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근데 사실 자연, 환경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남다른 환경에 대한 좀 관심도 있어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필요한 역량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갖추면 좋을 능력으로는 우선 환경 문제에 대한 남다른 의식과 절약 의식이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에너지 컨설팅 사업이 2011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에코 컨설턴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에코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었지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 마일리지를 신청해 놓고도 어떻게 에너지를 줄여야 하나 방법을 몰라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사가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끊임없는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며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능력까지 짚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제 날개를 당기며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적성에 맞아야 한다. 네. 그게 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이 직업을 하기로 선택을 하려면 좀 그런 부분이 만족이 돼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가정 에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외향적인 성격인 분들이라면 더욱더 적성에 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능력 그리고 적성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취업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뛰어들면 좋을 때, 뛰어들 때 그러면 좀 자격증을 어느 좀 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쵸.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그런 게 있나요, 자격증 같은 게? 네,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홈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환경 분야 자원 활동가로 2년 이상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환경 분야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거나 가정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은 짚어봤는데 좀 현 시점에서 만약에 오늘 듣고 나 이거 관심이 생겼다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좀 당장 들어볼 수 있는 제공되고 있는 교육이나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네, 현재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현재는 충남 당진 에너지센터에서 지난 16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에너지 교육 시민 강사와 에너지 전환, 기초 자원 조사원 양성 과정 운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당진시가 수립한 에너지 전환 비전 확산과 에너지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마련된 이번 양성 교육은요, 시민 강사와 조사원 과정 각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내달 22일
6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 시간은 심의 강사 양성 과정의 경우 10강 총 20시간이라고 하고요. 조사원 양성 과정은 5강 총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본 교육과 교수법, 그리고 자원 조사 기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모두 이수한 시민 강사는 향후 시와 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에너지 관련 교육의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기초자원조사원은 교육 이수 후에 당진 지역 내 가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사원들이 수집한 각종 에너지 관련 데이터는 당진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필요한 교육들, 들으면 좋을 만한 교육들도 소개를 알차게 해주셨는데 어느 직업이든 사실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망 어떻습니까? 네, 환경을 보존하고 또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반드시 빌딩과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만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안전 및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에 관심 있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그리고 물자 절약, 재활용 등으로 환경 보전에 참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귀중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서 빼놓았는지 등 에너지 절약 방법을 조언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 에코 컨설턴트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홈 에너지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면서 문화센터 등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일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짚어봤는데 가정 에코 컨설턴트, 우리 지수 씨가 오늘 날개를 단 그녀의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 무엇인가요? 네, 바로 평소에 환경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이라면 이 직업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주부들에게 직업 매력 포인트로는 바로 프리랜서로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각적인 제약이 적고 시간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관련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시작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찬 정보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 에이스 오브 엔젤 지수 씨가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키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 오늘은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키포인트를 꼽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포인트는 관련 경험인데요. 환경 분야 관련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 있다면 채용 시에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경험을 따라서 틈틈이 보유해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은 경험만큼 가장 좋은 교육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자유로움인데요. 아무래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급여적인 문제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주부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주부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일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나 이런 가사와 병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주부들이나 여성들한테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서비스 마인드인데요. 가정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 점이 상당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이 키포인트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정 에코 컨설턴트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지수 씨가 말해준 키포인트까지 꼭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성들의 성공 취업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오늘은 가정 에코 컨설턴트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으로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줄지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강주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